배차 간격이 7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열차가 가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된 신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작소의 철도 팟캐스트 두 번째 주제는 서해선 지연 사태입니다. 서해선이 뭔가요? 수도권 전철 노선인데 안산 원시역에서 고양 대곡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동해선을 타면은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는데 서해선을 타면 서해 바다 볼 수 있어요? 지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서해안 고속도로도 바다 보이나? 그러면 왜 안 보이지? 이 이름 때문에 바다가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좀 보이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럼 뭐 어떻게 그냥 통째로 옆으로 옮길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해선이 최근에 지연도 많아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차가 문제입니다. 열차가 가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가다가 열차가 운행 중에 분리가 되고 막 그래요? 아니 되게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게 사실 일어나기도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회전열차라서 안에 승객은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원인이 뭐예요? 우선은 충격으로 인해서 열차 부품 중 중간 연결기가 파손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차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게 노후 열차면 정비 문제를 의심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 열차가 운행한 지 3년밖에 안 된 신차입니다. 그 정도면은 리콜감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차량 제작사에서 열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긴 거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몇 달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차량 제작사에서 직접 와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코레일이 지금 철도를 130년 동안 운행했다고 경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잘못해갖고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해선은 노선도 코레일이 만든 게 아니고 심지어 열차도 다른 노선과 다르게 코레일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서해선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서 사업자도 두 곳이거든요. 열차도 이제 1세대 열차 7대, 2세대 열차 10대 이렇게 나눠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민간 사업자가 열차를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기관한테 대행을 해서 샀습니다. 그럼 문제된 열차가 신차라는 걸 보면 2세대겠네요? 그렇습니다. 2세대 열차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공단이라는 곳에서 차량을 발주를 하고 제작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행은 지금 코레일이 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이제 다른 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1세대 열차에서는 없던 문제가 2세대 열차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자 처리는 구조상 국가철도공단이 하게 돼 있어서 코레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결국 2세대 열차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문제가 된 열차를 제외한 나머지 10편성 중에서 9편성은 괜찮아요? 일단 운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다만 오르막이나 곡선에서는 뭐 충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40km 정도로 서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게 하려면 아예 그냥 10편성 전체를 그냥 중단시켜버리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선 열차 17대 중에서 문제 2세대 열차가 거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얘네를 다 운행 중지 때려버리면 운행 횟수도 거의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결국 코레일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시간표를 조정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코레일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을 일반 분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열차 운행을 코레일이 하니까 그게 눈에 또 잘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레일이 주로 욕을 먹는 게 아닐까. 근데 뉴스를 보니까 배차 간격이 7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인가요? 저도 그 뉴스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조치를 위해서 서행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연도 발생하고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뭔가 대책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12월부터는 늘어난 시간만큼 운행 시간표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안전 요원도 배치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로 지연이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배차 간격이 7시간이 맞냐고요? 아니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일단 서해선 노선을 보면 여기 위에 고양 대곡역까지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환승이 됐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서해선 열차는 대곡역까지만 갑니다. 근데 저 위까지 또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환승 없이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 열차를 대곡역을 거쳐서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의중앙선 구간이 보면 지상 구간에다가 자갈선로로 돼 있거든요. 문제는 이 구간을 문제 열차가 다녔을 때 충격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견이 돼서 해당 차종이 운행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차종만 다니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줄기는 했는데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서해선 열차 자체만 보면 최대 7시간까지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7시간이 서해선에서는 벌어지는 건 맞는데 그래도 경의중앙선은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갈아타시면 되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게 해당 뉴스에서도 사실 그렇게 안내를 했으면 이용객분들이 혼란을 겪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해당 뉴스를 보면 경의중앙선이 있다는 얘기는 언급을 안 하고 마치 서해선을 무조건 7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머지 서해선 구간을 보면 이전과 동일한 운행 횟수로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하자 처리가 6개월 뒤면 끝나서 그 뒤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까지는 뭐 서행으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다 보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게 2026년 말부터는 서해선 대곡역부터 김포공항을 거쳐서 저 밑에 홍성까지 서해선의 KTX까지 운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뭐 예정은 돼 있습니다. 맨날 뻥만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노선이 연장돼야 되는 건데 이건 또 저희 코레일 담당은 아니거든요. 맨날 코레일 거 아니라고 하면 코레일 거 언제 나와? 근데 사실인 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서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도록 신속히 열차가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작소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